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개별 메뉴 중에서 채권 채무 장부 이 메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채권 채무 장부가 무엇인지, 그 채권이 무엇인지, 채무가 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채권 또는 채무 장부니까 채권은 받을 돈, 채무는 줄 돈이죠. 그래서 채권 계정이 뭐고 채무 계정이 무엇인지 설정할 수 있어요, 사용자께서. 그래서 채권 쪽을 먼저 세팅을 하면 내가 받을 채권 계정은 꼭 외상매출금, 받으럼도 채권이죠. 받을 돈이죠. 외상매출금도 받을 돈이고요. 그 다음에 추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채권 계정을 여기서 미수금이라는 채권 계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미수를 한번 쳐볼게요. 나는 미수금도 쓰겠다. 엔터를 치면 미수가 여기 있네요. 그래서 엔터를 칩니다. 그리고 탭은 지금 1번 탭, 2번 탭은 사용하고 있으니까 3번 탭으로 저장하면 이제 3번에 미수금 계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라는 것은 채권 계정에 등록해 놓은 이 세 가지를 합친 금액을 말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개별 계정 과목별로 채권 계정을 사용자께서 설정하실 수 있고요. 순서를 또 바꾸려면 마찬가지죠. 2번을 4번으로 보내고 3번을 2번으로 땡겨오면 되겠네요. 그 순서를 왔다 갔다리. 그래서 만약에 받으럼을 뒤로 미루고 싶으면 아이고 잘못 쳤어요. 받을, 그럼 얘를 선택하고 얘를 그렇죠, 4번으로 보내고요. 순서가 바뀌었죠. 그 다음에 3번 미수금을 엔터, 이렇게 엔터하고 얘는 5번이 아니라 2번으로 가야죠. 2번으로 보내고 받으러오면 아까 3번으로 보내면 되겠네요. 여기서 탭을 한번 세팅해 놓으면 영원히 쓸 수 있으니까 이쁘게 한번 세팅을 해 보시고요. 채무 계정도 마찬가지예요. 채무가 직업보험으로 돼 있는데 직업보험 보통 안 쓰는 계정이니까 지급 치고 얘를 2번으로 보낼게요. 그 다음에 외상매입금을 많이 쓰죠. 얘를 1번으로 저장하겠습니다. 되셨죠? 근데 나는 직업보험을 안 쓰겠다면 지우는 방법, 탭을 직업보험 선택을 하고요. 0을 치면 돼요. 0. 탭 없다. 저장. 그럼 얘 사라집니다. 지금은. 아시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설정하는 거고요. 받으러도 안 쓸 테니까 지울게요. 0을 치면 사라집니다. 받으럼. 네. 이렇게 해서 두 개만 쓰겠습니다. 채권 계정에서는. 채무는 하나, 채권은 두 개, 그리고 전체는 전체 합친 금액이다. 이 뜻이고요. 거래처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밑에 써 있는데요. 거래처명이 지금처럼 파란색으로 나온다는 뜻은 거래처명은 복수의 채권 계정, 여기는 채권이니까 복수의 채권 계정을 사용한 경우다. 그러니까 뭐냐면 홍길동 건업은 외상매출금으로도 걸려 있고요. 홍길동 여기 보면 외상매출금 입력돼 있네요. 그 다음에 미수금도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 여러분 이거 좀 실무적인 굉장히 중요한 팁인데 1거래처 1계정 과목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물론 제가 만든 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홍길동 거래처에게 세금계세를 끊으면서 어떨 때는 외상매출금 분계를 하고 어떨 때는 미수금 분계하면 나중에 결산할 때 그리고 돈 파악할 때요 헷갈려요. 어떨 때는 외상매출금, 어떨 때는 미수금. 근데 어떤 규칙도 없어요. 실수한 거죠. 어떻게 보면. 보세요. 홍길동 외상매출금에 더블 클릭해볼까요? 이렇게 분개한 거예요. 외상매출금. 1월 1일 날은. 근데 2월 미수금을 눌러보면 이날은 미수금으로 분개했어요. 받을 돈인데 똑같이.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나 같은 받을 돈인데 어떨 때는 외상매출금, 어떨 때는 미수금. 이런 식으로 입력하면 나중에 채권 채무 파악하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결산할 때 12월 말 현재 실제 이 거래처한테 얼마 받았느냐가 중요하지, 받아야 되는지가 중요하지. 외상매출 미수금이 분리되어 있으면, 근데 사실 이런 건 입력 실수죠. 입력 실수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예를 들면 이제 매출생계세를 끊었으니까 채권이 발생했겠죠. 받을 돈. 그러면 예를 들면 9월달 전부 4개 있는데 아까 홍길동이었죠. 여기 눌러보면 이 거래처 원장 기능이 작동한다고 그랬잖아요. 매입 매출 전표에서. 그래서 여기를 살짝 대보면 하단에 홍길동 건업이라는
대로부터 여기 이제 홍길동이 걸려 있는 이 거래처가 걸려 있는 모든 계정 과목이 다 나오는 건데 거래처 원정이라는 게 정기에 15만 원 들어와서 11,000원 수금이 또 발생했고 미수금이란 계정은 정기에는 없었지만 기중에 33만 원 생겼다가 20만 원 수금해서 결론은 미수금 잔액은 지금 이 날짜 선택한 날짜가 9월 3일인데 9월 3일 현재 13만 원이 남아 있고 외산 매출금도 16만 천 원에서 합치면 사실은 못 받을 돈이 29만 천 원이 남아 있는 거죠. 두 개 합치면. 근데 전표 입력을 할 때 정신없으니까 바쁘고 그래서 어떨 때는 외산 매출금 입력하고 어떨 때 같은 미수금 그 받을 채권을 입력해서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실무적으로. 그래서 1거래처 즉 홍길동 건업인데 어떨 때는 외산 매출금 어떨 때는 미수금 이러면 절대 안 된다라는 실무적 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파악을 기존에는 못했었죠. 그래서 저희가 사브넷에서 만든 채권 채무 장부 유명한 프로그램에는 없어요. 이런 거. 그래서 여기에 파란색으로 표시를 하게끔 만들어놨어요. 파란색 떴다는 이야기는 지금 전체가 선택된 상태잖아요. 외산 매출금 또는 미수금. 그래서 파란색이 떴다는 이야기는 이 중에 외산 매출금에도 있고 미수금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 몰빵을 속된 말로 했으면 한쪽에만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수정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거래처를 눌러보니 이렇게 쪼개져 있으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1월에서 9월을 다 선택을 하고요. 홍길동을 더블 클릭하면 홍길동만 쫙 모이죠. 소팅 기능, 더블 클릭 따다닥 기능. 그 다음에 분계가 얘는 외산 매출금 잡았네 하단에. 얘는 미수금 잡았어요. 그래서 여기 워낙 유명한 계정이니까 108입니다. 외산 매출금. 그래서 이렇게 바꿔놓으면 되겠고요. 이것은 채권이 발생하는 세금기세를 끊었으니까 그 분기가 있고 또 통장 수금할 때도 마찬가지죠. 여기 아까 여기 대보면 지금 그래서 저기 발생한 건 일로 옮겨졌는데 이 대변이라는 것은 받을 돈 자산이 대변 처리됐다는 얘기는 수금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얘네들도 잘못되어 있는 거고요. 수금 분계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외산 매출금을 떨어야 되는데 그 미수금을 떨었어요. 방금 어디 갔나요 또? 예. 9월달. 그래서 요거 외산 매출금을 미수금을 외산 매출로 돌려놓고요. 또 있네요. 제 눈에는 매출 계정도 두 개로 쪼개져 있어요. 상품 매출 30만 원. 어떨 때는 상품 매출을 잡고 매출 계정인데 어떨 때는 제품 매출 계정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매출 계정도 잘못돼 있다라는 건데 이렇게 계정 과목을 좀 찾거나 한꺼번에 수정하기 좋은 방법은 이 일반 물론 메인 매출은 포함해서 한꺼번에 수정해야 되죠. 그래서 9월 전표 있는 요때까지 전체를 자료를 다 모았어요. 모든 분기를 다 모았죠. 지금 메인 매출 전표 포함이니까 자금 전표는 원래 일반 전표랑 같이 호환되니까 자금 전표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일반 전표 메뉴에서는.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를 하고 아까 102번 얘네요. 얘를 더블 클릭을 하면 다 모은 거예요. 그래서 분계 외산 매출금 여기 있고 외산 매출금 미수금 있네 이런 거. 그래서 얘도 108로 바꿔놔야 되고요. 매출 계정도 아까 잘못했죠. 제품 매출 어떨 땐 제품 어떨 땐 상품. 그래서 상품이 맞다고 가정하면 제품이 아니다. 그럼 얘를 아이고 401로 수정을 하면 매출 계정 더블 클릭을 해보면 상품 매출만 다 보여있죠. 그 참고로 일반 전표는 모든 분계가 모입니다. 여기 메인 매출 전표 포함을 누르면. 그래서 자산 계정이냐 부채 계정이냐 자본 계정이냐 수익 계정이냐 해서 이게 다 모이게 돼 있어요. 이것도 좀 참고하시죠. 굉장히 좋은 기능이죠. 전체는 전체 계정 과목이 다 모이는 거고요. 그래서 전체를 모으면 너무 계정 과목이 많으니까 내가 타겟으로 찾고 싶은 계정 과목 중분류라고 해야 되나요? 대분류 수익 계정이면 이제 매출 계정만 모일 테니까 이런 기능도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괄 변경 기능이 잠깐 여기 버튼 얘인데요. 여기 일괄 변경. 만약에 이 상품 매출 계정이 어떤 경우를 다 상품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전부 다 제품 매출이다. 잘못 입력했다면 이 401을 더블 클릭해서 모아 놓고요. 그 다음에 변경할 애를 다 전체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얘를 404였죠 아까
제품 하나를 수정해 놓아요. 그 다음에 전체를 체크하고 내가 바꾸고자 하는 타겟 얘죠. 이렇게 바꿔야 돼요. 체크는 여기 다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일괄 변경을 누르면 경고창이 뜨면서 이 체크한 전표들을 모두 내가 선택한 404로 동일하게 싸그리 바꿀까? 바꿀래? 이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402를 404로 다 바꾸겠다는 뜻이에요. 그 타겟을 404로 찍었어요. 지금 파란색으로. 그래서 바꾸면 지금 제품 매출로 한꺼번에 싹 바뀌었죠. 이게 일괄 변경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일괄 변경할 전표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또 예를 들면 상품 매출을 다 클릭을 모아놓고 그 다음에 안녕 주식회사만 상품 매출로 바꾸고 싶다면 이렇게 우리 엔드 조건으로 검색이 되니까 따다닥 기능 따닥 해가지고 안녕 주식회사만 모아놓고 두 개를 바꾸면 되겠죠. 401 하나를 바꿔놓고 상품 매출로 잡고 일괄 변경을 누르면 이 두 개만 바뀌는 거죠. 이게 만약 1000개라면 굉장히 재밌겠죠. 한꺼번에 바꿀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안녕만 상품 매출로 바뀌는 기능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지금 상관없는 팁인데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리게, 입력자가 잘못됐어요. 저 원래 이름은 김수경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건데, 이것은 그 회원가입 여기도 좀 돼 있는데 부서 등록 메뉴에 관리자, 우리 회사 관리자가 다 나오는 건데요. 여기서 도수형으로 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김수경으로 만약에 맞다면 저장하고, 아까 일반 전표였네요. 다시 들어가면은 예, 김수경으로 입력자가 다 바뀌죠. 그래서 부서 등록 메뉴에서 이 입력자를 바꾸는 거예요. 부서 이 메뉴입니다. 부서 등록 메뉴. ERP 사용자가 ERP 사용 권한 관리라는 메뉴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거래처 등록 메뉴에서 그 아까 지난 시간에 그 사업자 상태 일괄조회 새로 고침 기능 쪽에서 이 상태값 잡아온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이 상태값을 수동으로 바꿀 수 있느냐인데 질문인데, 예, 이거 수동으로는 안 됩니다. 구수대청 자료 그대로 보여주는 참고용 기능이니까요. 이것은 그렇고요. 지금 여기가 마침 이게 저희가 테스트하니까 못 구했는데 데이터를 만약에 폐업 값이 왔다. 구수대청에서 그러면 이제 폐업 일자도 여기 바뀌고 지금 그러는데, 그 경우에 이 채권 채무 장부에 그 밑에도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아까 파란색은 이제 중복이 아니니까 파란색이 없어졌네요. 아까 홍길동 파란색이었는데 외상매출금은 다 몰았죠. 미수금은 없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고 만약에 빨간색의 거래처 코드가 빨간색 값으로 보이면 그러면 잔액도 빨간색으로 보이는데, 그 경우는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파란색은 중복이라는 의미는 계정 과목을 1거래처가 2개의 계정 과목 채권 계정을 쓰고 있다는 뜻이고 하나로 바꿔야 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이 표시된다면 걔는 휴폐업된 거래처니까 굉장히 긴급한 상황입니다. 회사 내부적으로 보면. 그래서 누가 폐업할 줄 알고 세금에서 끊었겠어요? 그래서 폐업했으면 잘못하면 미수가 돼서 돈을 회수 못할 위험이 있죠. 그래서 빨리 사면때 보고를 해서 거래처한테 전화를 해서 독촉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빨간색 거래처는, 그러니까 휴폐업 거래처는 이 채권 채무 들어갔을 때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너무 중요하다고 봐서 여기 거래처 등록은 현재는 폐업이 없어서 안 보이는데 이 메뉴 옆에 써 있어요. 얼마 거래처가, 폐업 거래처가 몇 개 있고 얼마 지금 깔려 있다, 돈 빨리 독촉해라. 그래서 지금 없으니까 참고하십시오. 여러분도 아마 나중에 나올 거예요. 이제 그런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매입 매출 전표에서 그 하단에 거래처 원장 기능 다시 한번 볼게요. 9월달 가서 홍길동이었죠. 이거 눌렀었을 때 다시 정리가 됐죠. 아까 외상 매출금하고 미수금이 흩어져 있었는데 외상 매출금으로 다 바꿔놨고요. 그래서 최종 합쳐서 29만 1,000원, 9월 3일 현재 미수금입니다. 그 다음에 매출 계정도 제품 매출로 아까 다 돌려놔서 상품 매출하고 섞여 있었는데, 그래서 계정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실무적으로 말하면 기중에는 이런 식으로 그 계정 과목 변경하고 이런 작업은 안 하고 결산할 때 1년에 한 번 보통 몰아쳐서 일을 하죠. 예, 근데 일일 결산을 한다거나 매일매일 꼼꼼하게 관리하시는 회사는 매일매일
뭐 이런 게 있으면 눈에 보이면 수정해 놔야 되죠. 근데 어차피 결산할 때 다 잡히니까 예,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여기 거래처 원장은 뭐냐, 채권 채무는 봤는데, 그래서 거래처 원장 기능 잠깐 보고 가면 지금 잔액 탭이 있고 내용 탭이 있고 탭이 4개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 탭을 선택하고 있는지 잘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계정 잔액 탭은 이 특정 계정 과목의 잔액 거래처별로 보는 기능이고, 이 핵심은 그래요. 그러니까 잔액하고 내용 이 첫 번째 탭, 두 번째 탭이 한 짝이고요. 총괄 잔액과 총괄 내용 탭이 한 짝이에요. 세트. 그래서 잔액 탭하고 총괄 잔액 탭이 이제 보면 되겠는데, 잔액 탭만 먼저 보겠습니다. 유명한 계정이죠. 108. 외산매출금 그냥 여기서 엔터 치면 됩니다.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오는 거고요. 102번 거래처 우리가 받고 아까, 그래서 정기 2월 15만원에서 어쩌고저쩌고 해서 아까 봤지만 그 29만 1,000원이 현재 잔액으로 남아있다. 그래서 여기를 더블 클릭을 하면 일자별 정보, 작년 말 현재 15만원 못 받고 넘어왔고요. 미수. 그 다음에 1월 1일날 생겼고 5월 1일날 더블 클릭하면 수금이 됐겠죠. 예, 보통 예금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차변이라는 얘기는 돈이 들어왔다 이 말인 거고, 다시 9월 3일날 세금 견서를 이렇게 끊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아까 설명을 안 드렸군요. 전표 번호가 그 5만 번대 전표가 있고요. 그 5만 번 미만 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표 입력 자료를 다시 한번 들어가 보면 여기 메인 매출 전표에서 입력된 전표는요, 5만 1번부터 출발합니다. 그 다음에 일반 전표나 자금 전표 이 두 개에서 입력한 것은 5만 번 미만 전표, 그러니까 0001 이렇게 출발을 해요. 여기 보시면, 그쵸? 그래서 전표 번호가 5만 번보다 크냐 작냐를 보면 그것만 봐도 얘가 어디서 입력된 전표인지를 사실은 알 수 있어요. 이건 팁입니다. 재밌는 팁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108 외산매출금 따단 더블클릭 하면은 여기 전표 번호가 있죠. 그래서 5만 번대에 입력됐다는 이야기는 세금계서를 끊었다는 이야기겠죠. 매입 매출 전표니까 차변이고, 그래서 11,000원짜리 세금계서 끊었고요. 10,000원 더하기 1,000원이겠죠. 받을 돈은 10,000원이 아니죠. 부가세도 포함해서 받아야 되니까 11,000원. 그 다음에 얘는 그냥 2번이니까 5만 번 미만이니까 일반 또는 자금 전표에서 입력했을 텐데, 더블 클릭해 보면 이렇게 분개돼 있고, 전표 번호는 2번이라 매입 매출 전표 분개가 아니라 일반 전표 메뉴에서 입력됐고요. 얘는 역시 5만 번이니까 세금에서 끊었어. 그러니까 이 세 건 11,000원, 33만원은 매입 매출 전표에서 매출 세금 계산서를 끊었다는 얘기고, 얘는 수금 분개가 됐다는 얘기죠. 통장에서. 그래서 9월 3일 현재 잔액이 29만 1,000원 아직 못 받았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네, 이런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9월 달에 홍길동 이전표를 체크하고 인쇄를 누르면 여기 거래명세표 인쇄 기능이 있는데요. 그 전지 A4 용지 전지로 풀셋 크게 찍을래, 반지로 잘라서 저기 다운 인쇄할래, 잔액 기능 쓸래, 선발행분 또 포함해서 할 때, 선발행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거래명세표 관련해서 확인을 누르면 네, 이렇게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29만 1,000원. 그래서 30만원짜리, 이번 건은 30만원짜리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기능이 연결돼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끄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거래처까지 됐고요.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거래처 원장 기능 그 잔액까지 아까 봤고요. 108 엔터 지금 현재 29만 1,000원 못 받았다 이 말인 거고요. 이번 건은 33만원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잔액은 특정 시점 잔액만 이렇게 큰 총괄표 개념으로 정기 스타트, 차변 증가, 대변 감소, 그래서 기말 잔액 이런 컨셉이고, 흐름만 보여주고 더블 클릭을 하면 이거에 대한 디테일이 날짜별로 나온다. 총괄 잔액도 마찬가지예요. 잔액은 잔액이니까 대신 얘는 외상매출금 뿐만이 아니라 전체 계정을 다 여기 범위로 선택을 해서 같은 기능이에요. 그래서 홍길동 여기를 누르면
이제는 외선 매출금이 아니라 여기 상단에 있는 계정 과목 범위 내에서 전체 계정 과목을 조회하는 기능이 있다. 그래서 여기도 29만 천 원 사실은 똑같죠? 그래서 여기 누르면 디테일이 또 나오고요. 그래서 여기는 그 전체 그 거래처들이 쭉 나온다. 선택해 보면 그 잔액별로 이렇게 하나씩 눌러보면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엑셀로 다운받으려면 엑셀 인쇄 여기를 누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는 매입 매출장 한번 볼까요? 이제 부가세 세무자료 회계가 아니라 그래서 매출 탭이 선택되어 있고 기간은 1월부터 연말까지 한번 해볼까요? 전체 기간을 했었을 때 이것은 이제 거래처별이 아니라 전체 거래처가 다 나오는 겁니다. 우리 회사 전체. 사실은 이거 부가세 신고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 전체적으로 부가세 신고할 때 전체 매출액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특정 거래처만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전체 거래처가 한꺼번에 나오는 개념이고, 더블 클릭하면 분계까지 회계 정보까지 같이 보이는 장부예요. 참고하시고요. 채권 채무 장부로 관리하는 거, 거래처 원적으로 관리하는 거, 뭐 그런 것들을 이런 게 다 관련된 얘기니까요. 여기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